안녕하세요. 허런합니다. 자, 실무에서 이제 작업들을 하시다 보면 데이터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경험적으로 쉽게 표를 관리해 들어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질문 답변란에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내가 업무를 해 들어가야 될 때 어떤 걸 이제 유의해야 되는지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번 질문은 간단하게 문의해 온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은 지금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러 이제 얘기들이 있긴 하는데, 얘기는 질문 내용하고는 사실 무관하니까 별 의미는 없고요. 유튜브 잘 보고 있다라 그래서 선택한 예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뭐 참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질문 파일 열어가지고 지금 이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예제 올려주셨던 파일인데, 자, 왼쪽에 이런 품번을 쉼표로 구분해서 이렇게 입력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진 금형번호가 몇 번이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럼 오른쪽 표에서 뭐 찾을 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품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품번을 찾아가지고 결과값을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여기 품번이 이제 뭐 이게 예제니까 다 이렇게만 들어가져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는 값들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값을 돌려받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근데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 일단 표를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에서는 브이로그가 없어야죠. 자, 이 표 구조 자체가 이 값을 자, 요 세로 방향에서 찾아서 오른쪽 값을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쓰기 적합한 형태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걸리는 것들이 뭐냐면, 요 세로 방향으로 값을 찾을 때 이 똑같은 값을 찾거나 구간에 속해져 있는 걸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앞쪽에서 제가 그 sumif 함수 뭐 이런 거 설명드릴 때도 얘기 드렸지만, 와일드 카드 문자를 쓸 수 있는 함수들이 몇 개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함수들 중에는 뭐 vlookup도 대표적으로 이 첫 번째 찾을 값에다가 와일드 카드 문자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 2, 3, 4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1, 2, 3, 4를 딱 똑같은 거를 찾는 게 아니라 1, 2, 3, 4가 속해져 있는 걸 찾고 싶다. 그럼 앞에 뒤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뭐 여기가 F3셀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게 이 범위 안에서 어디에 이런 문자들 4개의 숫자 값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값을 돌려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식의 와일드카드 문자는 뭐 앞쪽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sumif, countif 뭐 이런 식의 조건 거는 함수에서는 다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뭐 댓글로 제가 다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것들만 알면 브이로그업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자, 얘는 좀 삭제를 할게요. 자, 여기다 수식을 넣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겠죠.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브이로그업 함수를 쓰는데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거 화면에 자꾸 가려지니까 제가 수식 입력줄에다 쓸게요. 브이로그업. 자, 여기에 있는 값을 요 값을 그냥 이렇게 바로 찾으면 똑같은 거 찾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1, 2, 3, 4가 포함되어 있는 앞에 별표랑 F3셀 별표 이렇게 묶으면 앞쪽에 뭐가 나와도 좋고 뒤에 뭐가 나와도 좋은데 1, 2, 3, 4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값을 우리가 요 품번열에서 찾아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데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당연히 요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요 범위는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로 지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열 거를 가져오고 그리고 똑같은 값의 위치를 찾긴 하는데, 자, 이게 와일드카드 문자가 쓰여져 있으니까 속해져 있는 걸 찾는 부분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엔터키 누르고 수식 복사하면 여기 이제 샘플로 넣어주셨던 값하고 똑같은 값들이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쉽게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풀자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쉼표로 데이터를 구분하는 이런 식의 입력 방법은 사람이 선호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기계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늘 얘기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 딱 이렇게 딱 네 자리씩만 두 개씩 들어가지는 형태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숫자 값들이 들어가지게 되면 이런 값들에서 잘못된 결과가 돌려질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얘들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행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은 엑셀 상에서는 쉽게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표를 변환해 주시는 게 좋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면, 자, 제가 변환하려고 하는 표 범위 선택해가지고 데이터 탭에 테이블 범위 이런 걸 선택을 하면은요. 자, 얘를 표로 등록해가지고 파워 쿼리 편집기 창에 올려주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이렇게 파워 쿼리 편집기 창이 열리고 이 안쪽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조금만 키워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얘는 이제 닫고, 자, 품번이라고 하는 거랑 금형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열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둘 다 요 십진수로 이제 자연스럽게 바뀌다 보니까 얘가 숫자처럼 바뀌어져 있죠. 근데 얘는 구분기호로 구분되어져 있던 거니까 얘가 천단위 구분기호 같은 게 아니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단계를 취소해 주셔야 돼요. 삭제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요 데이터가 그대로 보여지니까 얘를 일단 요 쉼표라고 하는 구분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열을 쪼개는데 열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쪼개져야 좋으니까 홈 탭에 열 분할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구분기호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에 쉼표는 인식되어 있죠. 자, 근데 고급 옵션에 들어가서 행방향으로 데이터를 쪼개라고 할게요. 확인. 자, 그럼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열 분할하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십진수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정수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금형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 이게 텍스트 데이터인지 숫자인지는 좀 애매한데 지금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라고 선택을 할게요. 숫자라고 십진수, 정수. 자, 그러면 지금 변경된 유형의 그 단계에 그대로 제가 지금 선택한 그 데이터 형식 변환을 덮어 씌울 건지가 나오는데 그냥 현재 전환 바꾸기 눌러가지고 숫자로 바꿔 놓을게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우리가 참조해야 될 원본 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제가 쿼리 이름은 참조표라고 명명을 하고요. 얘를 이제 엑셀에다가 내려보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닫기 및 로드에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을 해서 제가 지금 화면에 뭐 비어있는 데가 이 오른쪽이니까 여기다가 반환해 볼게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쪼개져 가지고 모두 돌려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요 데이터 값들을 요 표에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브이룩업 적고 자, 이제 와일드카드 문자 이런 거 쓸 이유가 없죠. 왼쪽에 있는 요 F3셀의 값을 요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오른쪽 값 가져오는 거니까 제가 아까 쿼리 이름 바꿔놨었던 참조표가 그대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열 거 가져오고 펄스 이러면 되겠죠. 엔터. 자, NA가 떴다라고 하는 얘기는 얘가 없다라는 건데, 자, 지금 문자는 동일하니까 데이터 형식과 연관되어져 있겠죠. 얘가 가운데 표시되어져 있는데, 해제하면 얘가 왼쪽이죠? 그럼 얘가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그 파워 쿼리 편집기 창에서 데이터 형식 변환하는 동작들을 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눌러보면 얘도 텍스트네요. 자, 그럼 둘 다 텍스트로 바꿔놓는 동작을 할게요. 다시 이제 이 쿼리 및 연결의 참조표를 더블 클릭해 보면 파워 쿼리 편집기 창이 열릴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요 정수로 바뀌어지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얘를 텍스트로 바꾸면 되겠죠. 자, 뭐 이거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에 아까 정수로 바뀌어지는 걸 텍스트로 다시 바꾸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식하시면 되겠고 얘도 똑같죠. 또 메시지 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형식만 바꿔주시면 끝나요. 자, 그리고 나서 닫기 및 로드하고 데이터 왼쪽에 표시되어지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작성해놨던 수식의 결과가 제대로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복사하면 끝나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기다가 새로운 것들을 뭐 입력을 할 때, 대강 데이터가 1, 2, 4번, 4000번대 뭐 이런 거, 4500, 그 다음에 4800, 뭐 이런 것들은 6번이다.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이거 병합이 걸려져 있으니까 병합 풀게요. 여기다가 6번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게 아까 병합이 있어서 표 범위가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확장되면 얘들이 이렇게 이 아래쪽에 표 범위로 인식되어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참조표는 세로 고침만 한번 해주면 제가 추가한 요 값들이 제대로 들어와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4800 이런 것들 입력해도 자, 여기에 6번이라고 하는 결과들이 제대로 돌려질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파워쿼리 같은 걸 이용해서 표를 바꾸는 뭐 이런 식의 작업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표 관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형태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다라고 제가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와일드카드 문자를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을 쓰시거나 자, 파워쿼리를 이용해서 표를 이렇게 변환해 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브이로그만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돌려받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